그래서 장동혁과 김민수를 지지합니다. 저 박쥐들이 들러붙어 있지 않는 장동혁과 김민수를 지지합니다. 저 박쥐들과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전한길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선거 캠프 조직이 어떻게 꾸려지는지서부터 봐야 됩니다. 여기가 핵심 진원지예요. 왜 오늘날의 보수정당 국힘이 어째서 거대한 박쥐 집단이 되었는지는 선거 캠프 조직서부터 봐야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고 또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타임슬립 해보시자고요. 첫 여론조사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당선될 것 같은 후보 선거 캠프 들어가서 내 자리부터 찜합니다. 내 자리부터 딱 침발라 놓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줄 서야 하는 후보 아래에 들어가서 본부장 자리 하나씩 맡아 놓으면 또 그 아래로 박쥐 부대들이 채워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번 꾸려진 조직은 바꿀 수도 없고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어요. 못 바꿔 절대. 예를 들어 선거 캠프에 정책본부, 운영본부, 직능본부 다양하게 있겠죠. 예를 들어 박정기 박쥐가 직능본부에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박정기 박쥐는 정책본부나 운영본부에는 절대 못 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기발한 공약 아이디어가 있어도 못합니다. 바꿔 말해 그건 정책본부도 마찬가지. 다른 본부 영역에는 절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영역 침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임명장은 곧 내 벼슬 보증수표가 됩니다. 선거 이겼을 때 임명장이 곧 벼슬이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시간은 흘러 경선이 치러졌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 말은 다른 후보 선거 캠프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선거 끝난 겁니다. 줄 잘못됐는데요. 선거 끝난 거예요. 이미 김문수 캠프 조직이 꾸려졌기 때문이죠. 셋업이 끝났으니까. 생각해보세요. 홍준표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니 왜 우리 편인데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게 아니고 이미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니까요. 김문수 선거 캠프에 끼지 못한 상당수는 나가리인 겁니다. 나가리. 그런데 이번엔 이들이 쉽게 안 물러섰죠. 경선에 정정당당히 뽑힌 김문수를 제껴보겠다고 한덕수로 대동단결했으니까. 누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박쥐들이요. 윤통 때 아무것도 안 하던 인간들이 이때 단식 농성 들어가고 막 이랬습니다. 내각제 운운하면서. 기억나시죠? 쟤들 대체 왜 이러나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당권, 내 자리 차지해 보겠다, 내 벼슬자리 하나 확보해 보겠다, 이러한 박쥐들이 뭉쳐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한덕수 밀어서 그렇게 4분오열 난 거다.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 김문수 아래로 안 들어간 인간들 혹은 못 들어간 인간들이 김문수 끌어내리겠다 버린 촌극이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적당한 그들만의 기득권만 지켜진다면 윤통이 탄핵을 당하든 말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든 말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말든 적당한 그들만의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상관없는 겁니다. 김문수든 한덕수든 경선을 정정당당히 치렀던 어쨌든 그들에겐 박쥐들에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 한나라당 때만 해도 이 정도 개판은 아니었습니다. 왜? 뭐가 달랐냐? 그때는 7080 어르신 세대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그저 고집 세고 융통성 없고 꼰대스러워 보이는 저 어르신들이 그나마 대의를 가지고 버텨주셨기 때문에 박쥐들이 대놓고 활개칠 수 없었던 거죠.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으셨고 이승만 박정희가 옳다는 걸 아시고 좌파 선동질에 절대 노란하지 않고 좌파들이 말하는 평등이 그 평등이 아님을 아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100세 넘으셨고 아니면 100세 가까이 되셨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대가 교체되면서 우리는 당시 7080 어르신들이 지켜왔던 우파의 정체성과 대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세대는 교체되어서 지금의 60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 스타크래프트 이기석 테란에 열광하던 그 세대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납득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요, 저 박쥐들은 정말 윤통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정말 국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윤통 혼자 대통령 거부권 남발해 가면서 혼자 온몸으로 좌파들 막고 있을 때 국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정당은 정치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념 결사체임. 그래서 당원 동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많은 부자들이 나와서 또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선별적 복지를 행하고요. 정부는 무턱대고 돈 뿌려대고 증세해서 세금 올려받아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입으로 조세 부담을 덤과 동시에 밖으로는 한미일 동맹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여 외국에서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누구든 투자하고 싶은 그러한 나라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보수우파 정당이 지향하는 바인데, 세상에 정당 강령에 기본소득이 쳐 들어가 있고 저 박쥐들의 지지세를 등에 업고 윤통을 역적이라고 쏴붙이면서 다시금 그들만의 기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뭐 권선동 하나 쳐낸다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빙산의 일가.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똘똘 뭉쳐서 개헌은 막아야 하잖요. 아닙니다. 양곡관리법 200표 나온 거 보셨죠? 어차피 못 막아요. 지금 국힘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 정비서부터 해야 합니다. 재정비. 어차피 선거도 내년이니까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해? 기본소득 같은 거 빼고 건강한 보수우파 정당으로 꼿꼿이 만들어 놓고 팬덤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부터 갖춰놓고 그 다음 통합과 외연 확장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박쥐들이 원하는 게 팬덤 정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이준석을 욕하다가 내일 이준석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박쥐들이.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수우파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체계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 1번 후보가 나가든 2번 후보가 나가든 큰 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장동혁과 김민수를 지지합니다. 저 박쥐들이 들러붙어 있지 않는 장동혁과 김민수를 지지합니다. 저 박쥐들과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전한길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장동혁과 김민수가 뽑힌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 저 박쥐들에게 물어뜯겨 내려올지언정 그래도 우리 보수우파가 정체성을 가지고 기준을 찾았다는, 첫걸음을 했다는 그 의의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누구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 포함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정치하실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재정비해야 됩니다. 장동혁, 김민수 지지합니다. 끝. 저도 논산 나왔는데 우리 전우네요, 전우. 저는요 논산 쪽 바라보고는 오줌도 안 놓여요. 자대는 어디? 갈 때 PX에서 총 사가셨죠? 왜? 총 안 사가면 선임들이 졸라 갈구잖아요. 성관이가 정상입니까? 감사를 안 했는데 이미 드러난 채용 비리가 천몇백 건이에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 감사원장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저것들 뭐라 그럽니까? 성관이는 법 위에 있다, 백. 이건 단순 부정선거 이슈가 아니에요. 성관이 자체가 거대한 카르텔일 수 있잖아요. 이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나온 것들이 많으니 제가 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형상기억종이, 봉인지 등등등등등등 이미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단순 부정선거의 문제입니까? 이게 단순 부정선거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건 선관위를 해체하고 다시 조직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 여러분 개몽 되십시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조치하겠다. 어이가 없죠. 좌파들 하는 소리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좌파 우파 양쪽 모두가 부정이 있을 수 있다. 몇 프로 정도는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다. 에라이, 내가 저것들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게 쪽팔려요. 29번의 탄핵, 엄청난 예산 삭감, 윤통 혼자서 온몸으로 내란의 혼란 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노란 봉투법과 같은 악법들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갠신히 막아왔죠. 그런데 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국힘 정당 강령에 기본소득이 대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경선을 거쳐 정정당당히 뽑힌 후보를 쳐내려고 하던 게 국힘입니다. 솔직히 욕도 아깝죠. 국힘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시 하고요.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윤통을 지지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의료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실책이며 이 사달에 단초를 제공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윤통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계엄령이 뭡니까? 나라 비상 상황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좌파들은 그저 계엄령이라고 하면 국민 죽이는 줄 알고 발작을 하죠. 자, 보십시오. 이번 계엄령을 계기로 그 옛날에 80년대 계엄령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을 증명했다 생각합니다. 80년대 비상계엄하고 같다?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자, 그럼 앞으로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계엄 안 할 겁니까? 계엄 안 할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죠. 강릉에 무장공비 내려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죠? 그때는 국지도발 대포권 바로 걸었죠. 일명 진돗개. 그리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는데 주변의 적들은 내외부에서 시시각각 위협을 해오고 있는데 말이죠. 계엄은 비상시 우리 사회를 안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전쟁 안 나. 이런 말 하는 인간들은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 외놈들 안 쳐들어온다고 전쟁 안 난다고 말하는 놈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주 한심한 놈들입니다. 자, 지금 당장에만 해도 봐보시자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인도 파키스탄 전쟁, 전쟁 뒤지게 하잖아요. 전쟁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통인데 어떻게 전쟁이 안 난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역시 전쟁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고요. 또 중국 대만 양안 전쟁 불붙기 직전이고요. 또 서해 구조물 역시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저러다 인공섬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럼 그때 가서 혹 비상 상황 발생하면 계엄 안 할 겁니까? 좌파들의 미친 햇볕 정책. 북한 놈들, 주적 놈들을 따뜻하게 햇볕을 쬐어주면 외투를 벗을 것이다. 젠장. 이제 이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믿는 사람 없으시죠? 햇볕 쬐준다고 돈 퍼다 주니까 핵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싸제 끼고 해커 부대 만들어서 우리 공격하고 간첩들 키워내잖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민노총 간첩 사건은 다들 아실 거고, 자, 여기 우리 언론은 안 다루는 기사입니다. FBI가 북한 간첩 체포했었죠? 언제? 윤통이 계엄하기 하루 전에요. 야,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주변 위협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나가봐요. 외국인 기업, 투자 싹 다 빠질 거고요. 국장 개박살 날 겁니다. 주식. 우리가 이만큼 경제성장 할 수 있었던 안전장치 중 하나가 주한미군 아닙니까? 맞죠?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좌파 빼고 쟤들은 몰라요. 이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군대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의무복무이고요. 단 아기 출산하면 면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합계 출산율이 무지하게 높은 이유이고요.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적어도 기초군사훈련 받으면 대적관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소개팅할 때 이러려나요? 저 혹시 기초군사교육 어디서 받으셨나요? 논산요. 저도 논산 나왔는데 우리 전우네요, 전우. 저는요 논산 쪽 바라보고는 오줌도 안 놓여요. 자대는 어디? 갈 때 PX에서 총 사가셨죠? 왜? 총 안 사가면 선임들이 졸라 갈구잖아요. 오호호, 이 오빠 웃기네. 오늘은 여기까지.